그 805페이지 펴놓으시고 명의신탁을 보시는데 이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실명법 제정되기 전부터 명의신탁의 법리는 존재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신탁이다라고 했을 때 믿고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탁법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민법상의 법리에서 신탁행위 앞의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양도담보 이런 것들이 신탁행위의 법리에 들어갈 것이고 종래부터 명의신탁의 법리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실명법 들어가서 세 가지 형태의 명의신탁 유형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런 형태가 실명법 제정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상태로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하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것이고 등기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숨어 있는 게 명의신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명의신탁이 유효냐 무효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극소수설이었습니다. 일단 그분이 그렇게 취한 이유를 알겠지만 일단 다수설과 판례는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명의신탁을 유효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외적 소유자 이 사람은 대내적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자다라는 거. 근데 대외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그 기본적으로 상린관계와 관련된 효력을 누리는 것도 대외적 소유자가 누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당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대내적 실질적인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 직접 행사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외적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유효성을 인정을 했고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 해지 대상이 됩니다. 해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해지가 되면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반환 청구권도 있고 실제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복귀됐으니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 등기부를 보고 거래한 사람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유효로 보는 이 입장에서는 이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근데 이분은 이걸 결국에 이거 통정허위 표시로 봤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로 보고 C는 선의자라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면서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이해관계 맺은 제3자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는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적용 제외 대상 실명법 적용 안 된다는 거.
신탁법 적용받는 경우라면은 신탁법에 따라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 그냥 간단하게 뭐 투자법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그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니까 실명법 적용 안 된다는 거. 그다음 우리가 저 앞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대내적으로 단독 소유, 대외적으로 공유로 다루어지는 그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실명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은 양도담보라면은 그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실명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특례 규정을 두어서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중재산,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다음에 거 근래에 교회 지혜재산을 교회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효성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러면 종래 이 판례 이론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효인 명의신탁의 형태를 보면은 단순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이다라고 하는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둘이서 명의신탁을 하고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신청하라고 하면은 등기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놓으면은 이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인 경우니까 이거는 해지시킬 게 없습니다. 해지법리가 적용 안 됩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면 이게 무효니까 등기가 이래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이건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이니까 소멸, 시효 대상이 아니다는 거. 그런데 등기가 여기 있을 때 제3자에게 처분되어 넘어가면은 이 사람 선, 악을 불문하고 일단 권리 취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물론 이렇게 팔아치워버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K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걸 A가 진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돈 주고 했겠지. 그런데 등기는 안 하고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고 합의로 등기를 이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이 무효이니까 B는 소유권 취득할 일이 없고, 이 매매가 유효하다 해도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 역시 일단 소유권 취득 못하고, 여기서는 A가 소유권 취득한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등기 내한테 달라, 등기 청구권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줌으로 해서 등기가 A한테 오면은 실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등기가 여기에 있을 때 이 매매는 유효하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 등기 말소시키고 복귀시키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요때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 소멸시효에 걸리겠지만, 매수인으로서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그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아니라는 거.
역시 등기가 여기에 있을 때 팔아치워버리면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취득할 수 있다는 것. 이 제3자는 해제 쪽에 있어서의 제3자하고 유사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K 소유의 그림을 두 개 그리죠. K 소유의 부동산인데 A가 저 부동산을 갖고 싶지만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러면 이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었다는 거지. 매수 자금을 제공했다는 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부부다 이래버리면 유효한 명의신탁 이론이 적용됩니다. 그때 요 매도인인 타방 당사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자라면 이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그래서 등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부동산 그거 내놔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때 A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준 돈 내놔라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10억 주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이게 100억짜리가 돼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A가 부동산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는 없다는 거. 준 돈 10억 그거 부당이득으로 내놔라. 그에 대한 이자는 붙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사람과 거래한 사람이 있으면 선악을 따질 필요도 없이 소유자하고 거래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권리 취득하고 그 다음에 역시 K 소유의 부동산인데 A가 직접 나선 바가 없고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고 역시 이 명의신탁은 무효. 그때 매도인인 타방 당사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악의자라면 이 거래가 무효. 따라서 등기가 여기에 넘어와도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거. 이 경우에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대위를 할 권리가 없고 이렇게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딴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실명법에 의해서 이 사람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이 경우에 A가 B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준 돈 내놔라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이 매수 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저 앞에서 보고 왔는데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요거까지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실명법 적용되고 난 뒤의 유예기간 경과 후의 이야기이고 이쪽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명법 제정되기 전이라 했으니까 이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실명법 제정되기 전이니까 이 사람의 선악은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판례가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은 이거 유효할 것이고
등기를 하면은 어쨌든 이 사람은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근데 그때는 실명법에 의해서 이게 무효로 된 것이 아니고 유효한 명의 신탁이니까 요 경우에는 자기가 제공한 매수 자금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요걸 해지하고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 물론 이 권리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물권을 취득한 바가 없잖아요. 채권적 권리. 이거는 실명법 제정되기 전이라 했습니다. 근데 실명법이 제정되어서 유예기간 1년 유예기간 경과하면은 이제 이 명의 신탁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B에 대해서 이 부동산 자체를 달라할 수 있는가? 역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채권적 권리다라고 했습니다. 채권적 권리. 그래서 이거는 1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것. 그때 요 명의 신탁자가 점유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저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라고 한 게 판례 입장. 그 다음에 이쪽을 역시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명법 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K 소유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 법인, 영농법인이 아니고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득을 못하니까 명의 신탁을 하고 누군가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를 내세워 거래를 해서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가 있다면 이때 이 법인은 그 농지에 대한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법에서 이 사람은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도 그랬고 실명법 제정된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럼 이 경우는 결국에 내가 준 돈이나 내놔라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K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때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어서 이 사람이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게 했다면 이 타방 당사자 이 사람을 선의자로 보고 이 경매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 실명법 제정 후입니다. 이거는 그때는 이 등기하면은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요거는 이거하고 법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씩 그려보십시오. 사람은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림을 훨씬 많이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명절이 지난 것 같은데 48장 그림 다 외우죠. 그거 신경 쓰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외우지 그걸. 48장 맞습니까 그거?
8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05페이지. 명의신탁, 명의사약정이라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을 말하는데 그에 관련돼서 실명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실명법 제정되기 전 종래 판례가 인정한 이론상 인정된 명의신탁을 본다는 겁니다. 이 종래에 이론상 인정되었던 관습법상 인정되었던 명의신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는 실명법 특례 규정에 의해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거기에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무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다수설과 판례가 유효라고 보고 따라서 수탁자와 거래한 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 806페이지 명의신탁 성립 그쪽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법률 관계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자다라는 것. 오른쪽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다루어지고 따라서 수탁자가 처분하면 제3자는 소유자와 거래한 것이 되니까 대외적으로 그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것. 선악을 따질 필요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중매매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제3자가 부동산을 불법 증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수탁자만이 대외적 소유자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신탁자는 직접 대외적으로 권리 행사 못하고 수탁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자는 신탁한 자는 제3자에 대해서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한 경우에도 신탁한 자, 신탁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 그거는 대위 청구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가능하면 제한을 가하려고 하기는 했다는 거. 근데 그래 안전이 보장돼야 되니까 일단은 유효성을 인정해 줬다는 거. 신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수인 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신탁계약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해지 대상이 되니까 신탁자와 거래한 양수인은 신탁자를 대위하여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신탁자에게 돌려놓고 자기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수용되면 수용보상금은 당연히 등기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지급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내부적인 것은 자기들끼리 고려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작물 책임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4번 보시면은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유효한 것이라야 해지 대상이 된다는 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명의신탁 해지의 대외적 효력이 일어나는데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수탁자에게 있을 때는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수탁자가 소유자처럼 다루어진다는 것. 따라서 그때도 수탁자하고 거래한 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것. 근데 3번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에게 등기가 넘어갈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수탁자 명의로 됐다면 이 등기는 완전 위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원인 무효인 등기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실명법 적용 대상, 명의신탁 대상은 공부의 소유관계에 표시될 수 있으면 된다. 즉 토지, 건물, 임목,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이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라는 거. 즉 등기 대상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실명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 따라서
지금 부동산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유효인 명의 신탁 이론은 자동차 선박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효로 되는 것은 부동산 명의 신탁일 때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 어쨌든 809페이지 실명법 적용 배제 적용 안 되는 거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면 그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간의 상호명의 신탁 즉 구분 소유적 공유인 경우에는 대내적 단독 소유이론 대외적 공유이론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고 가등기 담보법 적용받는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그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예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실명법 적용받는 명의신탁, 명의신탁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무효라는 거. 그래서 방갈로 1번 채권적으로도 무효, 물권적으로도 무효. 이때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상관없다는 거.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 명의수탁자 등기에 대한 신탁자 명의의 가등기 문제 하는데 그 보시면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실명법에서 무효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는 합의에 의한 채권적인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가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봤을 때 A가 소유자이고 명의신탁, 실명법 적용받는 명의신탁으로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인데 무효를 하더라도 이 B가 팔아치워버리면 제3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해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A가 즉 신탁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요 팔아치우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로 A 명의로 가등기해 둔다면 이 가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례. 그 정도 하시고 811페이지 실명법상 명의신탁 유형과 그 법적 처리해놨는데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단순 명의신탁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기타 물권자가 그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사 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하는데 이때 명의사 약정은 무효이고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자다. 그래서 이게 무효니까 이거는 해지 대상도 아니고 여전히 소유자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길게 늘어 써놨습니다. 이때 명의신탁자는 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한 해지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의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무효니까 해지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일필토지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지 않아 토지 전부를 소유권인 등기를 하였다면 매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정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 이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는 유효한 명의 신탁이었지만 실명법 제정에 의해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무효로 된 경우 그때 종전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적이 있던 신탁자는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진짜 소유자니까 소유권의 기한 물권의 청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뭐 횡령죄 어쩌고 이런 거는 형사상의 문제고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로 이전해 두는 경우를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 명의신탁 약정, 그에 관한 등기 무효된 경우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내놔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무효일 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 내놔라고는 청구 못한다는 거. 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매매 계약에 기하여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무효인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른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있어 신탁 등기가 실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의해서 무효로 된 경우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요게 처분되어 나가도 이 매도인은 여기서 매매 대금 받았을 거니까 안 받았다면 이 사람한테 달라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다는 거. 이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신탁자에게.
동그라미 3번. 중과시행 등기형 명의신탁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경과되어도 유효한 경우, 이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계약 명의신탁.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어. 그래서 이것도 15년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등기 명의신탁이고,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판례가 그 당사자 확정의 법리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탁자 자신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경유함이 없이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 자금으로 취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금의 출처는 불문한다는 거. 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러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치한다. 즉 이때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것. 이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때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라는 것. 쭉 한번 읽어보시고, 유치권은 인정 안 될 것이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게 시험에 나왔다는 것이고, 밑에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경우 이 법률 시행 유예기간 경과되기 전까지는 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거 이야기합니다.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계약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경우 이 유효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받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명법 유예기간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때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무효가 된 이후에도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거. 이때 신탁자의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그래서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해놨습니다. 이때 신탁자가 점유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 권리를 행사한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 판례가 빠졌죠. 요 판례가. 농지와 관련되는 거. 애초에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자가 계약 명의 신탁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애초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농지 자체를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 등기는 무효이고 이때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이고 그 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이미 준 대금하고 이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동시이행 관계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책임배상과 관련된 이 채권자 취소권의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814페이지 경매 절차에서 대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경락받게 한 경우에는 경락받은 그 타인이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것. 이때 경락하라고 그 대금을 제공한 사람은 그 매수 대금 그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 하는 것은 신탁자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하여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적어도 대항력까지 갖춰야 한다. 그래서 해제되기 전에 해제될 계약에 기초하여 소유자로 다루어지는 사람과 거래하고 적어도 대항력까지 갖춰야 된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 취득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다라는 거.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 벌칙과 관련되는 거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법 시행 전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경과 조치, 실명법 시행되고 1년 유예 기간을 두었고 1년 유예 기간 경과할 때까지 실명 전환하지 않는다면 무효다는 것. 그런데 종교단체, 향교 등과 관련되어서는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읽어보시는 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816페이지.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종중재산을 종중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래 판례 이론,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당연히 이때 이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라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일 것이고, 법률혼 상태에서 명의신탁을 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일단 그 유효성은 인정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법이 추가된 것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물권 등기를 한 명의신탁인 경우에 유효성이 인정되고,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와 거래한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명의신탁을 이 정도로 끝내시고 여기에 그 소멸시효 여부와 관련돼서 최근 판례가 있기는 한데 중개사 시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정도 마치고